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제 도시개발법 전주에 이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파트 할 차례인데 한번 볼까요? 어디 우리가 하고 있는지 이제 어디를 해야 될지를 한번 보여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관리계획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그죠? 관리계획에서 3번 타자가 도로 만드는 게 무슨 사업입니까? 시설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관리의 네 번째가 개발 사업이 있죠, 그죠? 개발 사업에 있는 게 아니고 뭐도 있던가요? 정비 사업도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사업을 합쳐가지고 무슨 사업이라고 불러요? 도시군, 그렇지, 계획 사업. 무슨 사업을 한다고요? 도시군, 계획 사업. 키워드가 어떤 글자 키워드입니까? 계획이죠, 그죠? 그러니까 시설 사업 할 때도 뭐부터 만들어줘야 되고, 계획, 개발 사업 할 때도 계획, 정비 사업 할 때도 계획, 즉 선계획입니다. 먼저 계획을 만들고 뭘 한다?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죠? 셋 다 계획 사업이니까 계획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공법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우리 이제 국토의 계획 및 유행하는 법률도 배웠고 지금 이제 도시개발법도 배우고 있는데 그 전체 흐름이 보니까 전부 다 그냥 뭘 하는 건 없더라고요. 그죠? 항상 뭘부터 만들어주고 계획을 먼저 만들어주고 계획에 따르는 우리가 이용행위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동일한 맥이 흐릅니다. 그래서 개발 사업도 계획 사업이니까 뭐부터 만들어주냐면 계획부터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개발 사업을 할 때 만드는 계획이 무슨 계획이 있냐면 무슨 계획인가요? 개발 계획을 만듭니다. 시설 사업에서는 무슨 계획을 만들어주냐면요. 단계별 집행 계획을 만들고 개발 사업은 도시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개발하는 계획을 만들어요. 반면에 정비 사업은 무슨 계획을 만든다? 정비 계획을 만든다. 정비 계획을. 그죠? 이게 셋 다 계획부터 만들거든요. 그래서 개발 계획을 먼저 만든 다음에 도시 개발 구역을 뭘 하냐면 지정을 합니다. 섹터를 정하는 거죠. 어디가 신도시가 되면 좋겠다라고 지정을 합니다. 자, 구역 지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지정된 지역 안에서 우리가 신도시 위치가 나오면요. 누가 사업을 할지 사업 시행자가 정해져야 돼요. 사업 시행자가. 우리가 주로 보는 것은 누가 사업을 많이 했냐면 주택공사가 주로 사업하는 걸 제일 많이 봤을 겁니다. 사업 시행자가 누군가로 지정되면 사업 시행자는 사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사업을 뭐 하는 계획을 만든다? 실시하는 계획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실시 계획은 실시하는 계획이니까 당연히 누가 만들 거냐면 사업 시행자가 만들 겁니다. 추상적 내용을 가지고 있을까요? 구체화되어 있을까요? 그렇죠. 구체적 내용이죠. 그래서 사업 기간, 설계, 자금 이와 같은 아주 구체적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시계획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이 실시계획은 사업 시행자가 만드는 사업 시행자 본인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뭘 받고 검증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검증된 내용을 만다 고시하겠죠. 자, 실시 계획이 인가가 됐다는 것은 그죠? 뭐 받았다는 말하고 하냐면요. 건축 허가 받았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건축허가. 그래서 실시 계획이 인가됐으니까 사업을 마음 돼요. 실시 인가됐으니까 사업은 실시하면 되겠지. 왜 그래? 사업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겁니다. 신도시 만드는 사업을 하는 겁니다. 신도시를 만드는 사업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니까 이제 방식이 몇 가지가 있더라? 두 가지가 있죠. 수용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환지가 있고, 전주에 이제 수용이 뭔지, 환지가 뭔지에 대한 내용은 제가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수용과 환지, 이렇게 해서 두 개로 사업 시행 방식을 나눕니다. 그럼 이제 수용은 수용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되고요. 환지는 환지대로 사업을 진행을 하면 도시개발법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법은요, 뭐 하는 단계까지를 다루는 법이냐면 택지를 만드는 겁니다. 택지. 그러니까 저 푸른 초원 위에 저 푸른 초원이 있겠죠, 그죠? 저 푸른 초원이 이렇게 있으면 이 초원을 뭐 한다? 수용을 하든지 또는 뭐 하든지 환지를 해가지고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냐면 이런 형태의 토지로 바꾸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토지로. 그죠? 그 개발법의 목적은요. 개발법의 목적은 야를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끝. 이 다음에 이제 택지가 나왔죠. 그럼 이 택지 위에서 아파트를 짓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어떤 법이 들어오냐면 주택법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우리 학원과 같은 상가 건물, 내지는 단독주택, 내지는 상가주택, 그죠? 이런 형태의 일반적인 건물을 지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어떤 법이 들어온다? 건축법이 들어와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신도시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최종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발법은 신도시를 완성하는 법이 아니고 택지를 만드는 단계까지, 토지를 공급하는 단계까지가 도시개발 사업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흐름을, 여기 이제 여러분들 도시개발 사업 목차입니다. 목차니까 요 흐름을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됩니다. 흐름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제일 먼저 계획 사업이니까 뭐부터 만들어줘야 돼요? 계획부터 만들더라고요. 전주에 이제 배웠습니다. 자, 개발 사업의 계획이 뭐더라? 개발 계획입니다. 자, 개발 계획을 지정권자가 만들어 가지고 도시개발 구역을 뭐하더라? 지정을 합니다. 구역 지정이 됐으니까 지정된 지역 안에서 누가 사업을 할지 그렇죠. 시행자가 정해지고, 시행자가 누군가로 정해지거든요. 그럼 시행자는 사업을 해야 되네, 해야 되죠. 그래서 사업을 많은 계획을 만든다. 그렇지. 사업을 실시하는 계획을 만듭니다. 요 계획은 시행자 생각이니까 객관적 검증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겠죠. 그게 인가되고, 인가된 내용을 고시하죠. 그러면 인가된 내용대로 사업을 만든다, 실시하면 돼요. 사업을 하니까 방식이 몇 가지가 나오던가요? 2개. 수용하는 방식이 있고, 환지가 있고, 그 수용은 수용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되고, 환지는 환지대로 사업을 진행을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전주에 이제 배웠던 게 개발 계획은 배웠거든요. 그래서 개발 계획은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 첫 번째, 개발 계획이 뭐냐라고 했을 때, 도시개발 사업 전반에 대한 방향 설정 계획으로서, 또 신도시 안에서 헌법적 역할을 한다. 헌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두 번째는, 개발 계획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느냐. 그래서 전반적 내용이 다 들어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위치, 규모, 시행자, 시행 방식, 인구 수용 계획이나 토지 이용 계획들, 기반시설, 보건복지시설, 원형지, 분할이나 결합 등과 같은 전반적 내용이 개발 계획에 다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 개발 계획만 보고도 개발 계획이 제일 먼저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개발 계획만 보고도 나중에 어떤 형태의 신도시가 될지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다 내용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개발 계획은 일정 숫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 무슨 방식만 동의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렇죠. 환지죠. 수용은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보상금 받고 각자 갈 길을 가기 때문에 그 지역 안에서 어떤 형태의 신도시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서만 동의를 받냐면 환지만 받습니다. 환지. 자, 면적이 얼마? 3분의 2, 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를 받고 전주 마지막 시간에 면적 계산법, 소유자 총수 계산법이 있다고 했죠. 면적을 계산할 때는 국 공유지를 포함하든가요, 제외하든가요? 포함해서 계산해 줍니다. 소유자를 계산할 때 소유자 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공유일 때는 머릿수 계산을 어떻게 했다? 1명. 근데 공유를 하더라도 구분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각각으로 계산했죠. 그리고 한 명이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어도 몇 명? 1명. 그 다음에 공유하는 사람이 동일한데 그들이 여러 필지를 가지고 있어도 몇 명? 1명. 그리고 동의를 했다가 나중에 동의를 처리할 수도 있다. 그러면 어디서 빼버린다? 동의자 수에서 빼버린다고 했죠. 그리고 동의를 했다가 권리를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도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동의 여부의 기준은 양도한 사람의 의사가 기준이 됩니까? 양수한 사람의 의사가 기준이 됩니까? 양도한 사람의 의사가 기준이 된다라고 알고 있고, 그게 여러분 작년에 시험에서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그 부분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 계획을 만들 때, 개발 계획은 시기적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먼저 개발 계획을 만드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지정을 먼저 하고 나중에 개발 계획을 만드는 질차가 거꾸로 바뀌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죠? 자, 어떤 경우에 바뀌느냐? 크게 보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개발 계획을 뭐 하거나 공모하거나. 공모하면 누군가가 응모해야 되는데, 응모하는 사람은 그 도시개발구역의 위치가 어딘지를 알아야지 좋은 안을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모할 때. 두 번째는 뭐 우려가 높으면, 투기 우려가 높으면 계획을 먼저 만드는 게 아니고, 먼저 위치를 지정해서 묶어버립니다. 그죠? 그 투기 우려가 높은 곳이라는 것은 미개발 지역으로서 토지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용도지예요. 그게 어디냐면, 자연 녹지, 생산 녹지, 그 다음에 도시 외의 지역. 그 다음에
주상공,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의 합이 전체 면적에 차지하는 면적이 몇 프로? 30% 이하인 지역.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국장이 균형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요 세 군데, 크게 보면 세 군데인데, 거기는 지정을 먼저 하고 나중에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더라. 그리고 개발 계획은 개발 사업, 신도시 안에서의 방향 설정 계획으로서 신도시 안에서 헌법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그 지역 전체에 우리가 방향을 잡아주는 기본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이 만들어졌다라고 한다 그러면 개발계획은 광역기본계획을 위반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개발계획을 만들 때 단순하게 주거 기능만 넣지 말고 주거, 생산, 교육, 유통, 심지어 위락 기능까지 들어와서 도시가 24시간 살아 숨쉬는 도시가 되게끔 계획을 만들고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즈, 규모, 신도시 규모가 있죠.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330만, 100만 평입니다. 이상이 되면 복합 기능 도시가 되게끔 설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발 계획을 누가 만드느냐 이거든요. 누가 만드느냐. 개발 계획을 누가 만드냐면 미리 말씀드렸는데 지정권자가 만듭니다. 누가 만든다고요? 지정권자가. 그죠? 누가 만든다고요? 지정권자가 만들어요. 지정권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가 만든다고요? 지정권자. 지금 이제 지정권자가 누군지를 공부를 할 건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그래서 개발 계획은 누가 만들게 됐다고요? 지정권자입니다. 지정권자. 192 한번 가보실래요? 192에 보면 3번에, 네모 3번에 개발 계획의 수립 시기 및 변경이라고 나옵니까? 예, 원칙. 누구는요? 지정권자는 오로로로 이렇게 넣어줘. 지정권자는 이렇게 넣어줘. 그 다음에 우측에 193에도 가봐요. 수립 시 동의요건 나와요. 그죠? 그래서 맨 첫 마디가 뭐라고 했어요? 지정권자는 등등이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 계획은 누가 만들게 되냐면 지정권자가 만듭니다.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 확인할 건데 우리가 이제 국토계획부 여러분들이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제일 공법 공부할 때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제일 짜증나는 게 뭐냐면 국장, 시도, 그 다음에 시장 군수 등이 나오면, 처음에는 괜찮은데, 한 주 지나고 나면 그다음부터 어마무시하게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계속 나오거든요. 계속. 그게 시험에도 나와요. 나오는데,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공부하면서 공법은 국장, 시도, 시장 군수 때문에 머리가 진짜 지끈지끈 아플 정도로, 짜증납니다. 근데 그걸 외우는 사람은 시험 칠 때까지 짜증나요. 시험 칠 때까지 짜증을 내고 외우는 사람은 시험 칠 때까지 못 외웁니다. 그거는 단언코 이야기하는데 절대로 못 외웁니다. 원리를 모르면.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거든요. 공부에서는 지금 국토계획법은요. 국토계획법은 광역 도시계획하고 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만 알면 게임 끝이에요. 나머지는 논리적으로 그걸 가져가 써먹는 부분이거든요. 자, 도시개발법도 마찬가지인데 도시개발법에서 구원하는 자가 나올 겁니다. 나오는데 도시개발법은요. 누구만 딱 손에 쥐고 가면 되냐면 지정권자만 하면 돼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은 누가 하는데 이래 물어보면 모르겠으면 몽창구리 누가 한다? 지정권자가 한다. 이래 하면 돼요. 누가 한다고요? 지정권자. 건축법에 가면요. 건축허가권자가 한다. 이러면 돼요. 그 다음에 주택법에 가면 사학객 승인권자가 한다 이러면 게임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각 파트에서 중심이 되는 권한자들이 있거든요. 그것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서 제 수업 듣는 분들은 권한자는 별도로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마시고 수업하면서 수천 번을 갖다 되뇌겨 줄 테니까 그 파트 안에서 센터만 딱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각각을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어떤 집에 가니까 그 집의 대장이 누구더라 그것만 딱 아시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개발법을 배울 때는 개발법에서 대장은 누구더라? 지정권자더라. 그러니까 친구 집에 가니까 그 집의 대장이 누구더라? 그 다음에 우리 오빠 집에 가니까 집의 대장은 누구더라? 언니 집에 가니까 집의 대장이 누구더라? 그거만 여러분들이 알면 그거 가지고 다 해결할 수 있듯이 각 법 안에서 공법은 법이 6개거든요. 6개의 법 안에서 각각의 파트에서 대장이 누군지만 여러분들이 센터를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개발법이라는 집에서는 대장이 누구라고요? 지정권자입니다. 지정권자. 그래서 도시개발법에서는 지정권자가 모든 권한을 행사합니다. 자, 해볼게요. 개발계획 누가 만든다고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 누가 한다고요? 지정권자. 사업시행자 지정 누가 할까요? 지정권자. 조합설립인가 누가 할까요? 지정권자. 실시계인가 누가 할까요? 지정권자. 모르겠다면 지정권자 하면 돼 그냥. 그럼 답이야. 끝. 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정권자가 누군지를 이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어디를 넘어가시냐면 지정 보시면 돼요. 196으로 갑니다.
196 지정인데, 자, 지정은 제가 한번 미리 논점부터 한번 적어볼게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은요, 누가 어떻게 지정할 것인지, 두 번째는 어디에다가 어떤 규모로 지정을 할 수 있는지, 세 번째는 지정하면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을 하는지, 그 다음에 분할하든지 결합 지정할 때 분할하거나 나누거나 아니면 합칠 때 요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지정을 했는데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사업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만다 해제를 해버립니다. 해제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가 있으면 해제가 되는지 요 5가지 논점을 가져갑니다. 5개. 자, 요 5개 논점 가지고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첫 번째는 누가 지정하느냐,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 교재 한번 볼까요? 198입니다. 196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노조. 원칙은 누가 지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시도, 대도시입니다. 아이고, 대도시 시장도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시도, 대도시가 원칙입니다. 시도, 대도시. 자, 밑으로 가니까 예외적으로 누구도 한다고 되어 있어요? 국장이 한다고 되어 있죠. 국장이 한다고 되어 있으면서 197에 가니까 박스가 있죠. 예, 요 박스 안에 사유가 있으면 국장이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원칙은 누가 하는데? 시도, 대도시가 하는데. 시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누가 한다고요? 국장이죠. 그래서 한번 적어볼게.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누가 하는데? 라고 하니까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누가 하는데? 라고 하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은요, 원칙적으로 누가 한다? 시도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합니다. 예외적으로 누구도 가능하고, 국장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입니다. 답니다, 이게. 답니다. 가만히 봐봐. 가만히 봐봐. 약간 움직이면서 봐도 돼요. 누구예요, 이거? 원칙 시도 대도시, 예외 국장. 누구예요? 그렇지. 관리계획의 결정권자예요. 관리계획 결정권자. 여러분, 도시군 관리계획 우리 배웠죠, 그죠? 관리계획 결정권자.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원칙, 시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누가 된다? 국장이죠. 자, 개발사업은 관리계획에 속해 있나요? 안 속해 있나요? 속해 있죠. 그죠? 그래서 개발사업에서, 자, 봐봐요. 도시개발사업에 있어가지고, 정비사업하고 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 우리가 시설사업은 관리계획 절차를 따라갑니다. 관리계획에 이반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어디에서 도로를 만들지, 어디에서 학교를 만들지 하는 등등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사업을 진행할 때는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것을 만드는데, 단계별 집행계획이라는 것을 만들기 전 단계에서, 그죠? 지정이 돼가 돌아요? 지정이 안 돼가 돌아요? 이런 것들을 천천히 논리적으로 자꾸 생각하는 연습을 하면 이게 처음에는 좀 짜증나거든요. 짜증나고 두통도 오고 막 그래. 잠도 오고. 근데 이게 녹이 쓰는 걸 갖다가 요 파트의 논리를 갖다가 자꾸 돌려가지고 녹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러나면 이게 돌아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게 싫다고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디에서 낭패를 볼 거냐면 시험 임박해가지고 낭패를 보게 돼 있어요. 왜냐면 암기량이 많아지고 자꾸 그 파트 오면 틀린 게 또 틀리고 자꾸 틀려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씀들이 뭐냐면, 나는 틀린 거는 계속 틀린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틀린 걸 계속 틀린다. 틀린 걸 왜 계속 틀리냐면, 그 원점 타격을 해야 되거든요. 이 원인을 제거해가지고 완전히 제거를 해버려야 되는데, 그 원인을 땜빵하고 넘어가면 항상 그 문제가 생겨요. 항상. 그죠? 그러니까 뭐 원인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한다? 암덩어리를 어떻게 한다? 완전 제거를 해가지고 소멸시켜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안 하고 그냥 다음에 해야지. 그죠? 그게 이제 항상 패착이 되고 이제 가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시설사업 도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원 만드는 거예요. 공항 만들고 학교 만드는 겁니다. 기반시설. 이걸 할 때 어디가 공항인지, 어디가 학교인지 하는 등등에 대해서 지정이 돼가 들어옵니까? 지정 안 돼가 들어옵니까? 지정이 돼버리죠. 어디에 써? 된다면서. 어디에 써?
그쵸? 관리객 절차에서 돼버린다니까. 입안결정고시라는 절차를 거치잖아. 그러면 관리객으로 결정고시가 되는 거 도시공객 시설이 되죠. 그 도시공객 시설이 된 상태에서 사업으로 들어가니까 단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죠. 그래서 단기별 집행계획은 관리객 결정고시로부터 얼마나 만들어주라고 돼 있다? 3개월이라고 나오잖아. 즉 우리가 어디가 학교인지 어디가 공원인지 어디가 공항인지가 결정되면 도시공객 시설이 되거든. 그날로부터 얼마나 3개월 안에 만들라고 돼 있다. 그러니까 야는 시설사업은 구역 지정을 하고 들어와요. 논리적으로. 아이가? 맞잖아. 그죠? 근데 개발사업은 관리객 맞습니까? 아닙니까? 맞죠? 관리객 맞는데 어디가 신도시인지 위치를 정하고 들어와, 안 정하고 들어와? 안 정하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개발사업은 계획사업이라서 일단 먼저 계획을 만드는데 위치를 안 정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위치를 만다, 구역을 만다, 지정하는 게 그 다음 절차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정비사업 아직 한 개도 안 배웠거든. 정비사업도 안 배웠거든. 정비사업도 뭐 만들까요? 계획 만들죠. 그럼 역시 마찬가지로 정비구역이 어딘지를 갖다가 요 앞단에서 관리 절차 앞단에서 여기 지정이 돼서 안 돼서 안 됐죠. 그러니까 정비구역을 만다 지정을 하는 거예요. 어디가 재개발하는지 어디가 재건축하는지를 갖다 위치를 정해주는 거예요. 아파트 딱 이렇게 금을 딱 꺼준다니까. 어디가 어떤 아파트가 재건축을 할 것인지 금을 꺼주고 어디에서 재개발할 것인지를 갖다 금을 쫙 꺼준다니까요. 위치를 정해줘야 돼. 그리고 정해지면 이제 정해진 지역에 맞게끔 누가 사업을 할지 사업 시행자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절차가 봐봐요. 지금 뭔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내가 시설 사업에서는 구역 지정이 앞단에서 대가 들어온다니까요. 앞단에서. 근데 개발 사업과 정비 사업 요 두 개는 관리객 자식 맞다 아니다. 맞는데 구역 지정이 안 돼가 들어오거든. 그래서 그 다음 단에 해줘야 돼요. 요 단에서 한다고요. 그러니까 구역을 지정한다는 말이 관리객을 결정한다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당연히 관리객 결정권자 하는 거예요. 어떤 사업에서는 개발사업에서는 정비사업도 옛날에는 똑같았거든요. 근데 정비사업은 지금 개정이 돼 있어요. 정비사업의 특성상 정비구역의 지정은요. 좀 누구도 가능하면 시장군수도 가능해요. 시장군수도 할 수 있게끔 이게 정비사업의 특징 때문에 그런데 정비사업의 특징이 봐봐요. 봐봐. 내 말 한 들어봐봐. 국가적 차원의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없을까? 국가적 차원의 정비사업이라는 게 있을까 없을까? 다시 물어볼게요. 자, 내가 약간 답답하게 생각하면, 그게 답이 뭔지 눈치를 채야 돼. 국가적 차원의 시설 사업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죠? 공항을 만들고, 철도를 만들고, KTX, SRT, 인천국제공항을 만들고, 국가적 차원이 되는 거예요. 국가적 차원의 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죠. 세종시를 만들든지, 국가적 차원의 신도시를 만들죠. 국가적 차원의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있을 수 있다, 없다? 에? 국가적 차원의 재개발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국가적 차원의 재건축을 하는 데가 어디 있어? 그런 거는 없어. 사회 특징,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정비사업은요, 국장이 안 나와요. 정비사업의 특징상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국가적 차원의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거든. 그죠? 예를 들어서 봐봐. 예를 들어서 안양에서 재건축을 하는 거야. 안양에서. 분당에서 재건축을 하는 거야. 그게 안양에서 재건축을 하고 성남에서 재건축을 하면 성남시의 문제겠습니까? 경기도의 문제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정비사업은 누가 키를 쥐고 있냐면 시장군수가 키를 쥐고 있어요. 자, 서울에서 해볼게. 서울 강남에서 재건축을 하는 거야. 그럼 강남구의 문제야? 서울시의 문제야? 자, 음아파트가 재건축을 한다니까요. 그러면 강남구의 문제예요? 서울시 전역의 문제예요? 다시 한 번 더. 자, 세 번째 물어보면 세 번째. 자, 강남에서 재건축을 하는 거죠. 음아파트 알죠? 음아파트 모르나 혹시? 압니까? 됐어. 음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는 거야. 그럼 그게 강남구의 문제예요? 서울시의 문제예요? 둘 다죠. 둘 다요, 이거는. 둘 다라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비사업 배우면 그죠? 구하고 시가 특별시가 같이 움직여요.
그는 서울시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강남구의 문제가 될 수도 있거든. 근데 안양에서 재개발하잖아. 그 경기도의 문제가 아니고 안양시 자체의 문제예요. 그거는. 이게 개념이 달라져. 국가적 차원의 재개발 지원주는 처음부터 있을 수가 없고, 그죠? 그래서 정비사업에서는 국정이 잘 안 나옵니다. 주로 누가 이제 키를 많이 주고 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키를. 그러니까 정비사업의 대장이 누구냐면 시장군수예요. 조합설립 누가 한다? 시장군수. 관리청이 누가 한다? 시장군수. 모르겠다면 시장군수 하면 돼. 그게 다야. 안전지대 누가 한다? 시장군수. 다 시장군수예요. 그 사업의 특징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사업의 특징. 개발사업은 대장이 누구라고 했어, 내가? 지정권자. 지정권자가 누군데? 이러면 그때 고민하면 돼요. 그래서, 자, 뭔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야는 지정이 대가 넘어오니까 괜찮은데, 야는 지정이 안 돼서 넘어왔거든. 그래서 지정한다니까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는 것은 뭐하고 똑같냐면, 관리계 결정권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관리 결정권자가 누구라고 알고 있어요? 원칙, 시도, 대도시. 예외 누구? 국장. 자, 한 번 더 할게요. 자꾸 국토계획법을 갖다가 자가 수업하면서 자꾸 목에, 그죠? 귀에 못이 박이도록 계속 국계법 노래를 부르죠. 그 논리 구조를 이쪽으로 다 끌어다 쓰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관리계 입안권자가 누굽니까? 관리계 입안권자? 싹 다. 왜 그래? 싹 다. 다시 써보려고 하는 거예요. 원칙은 누가 되냐면 특광 시장군수, 예외적으로 국장이나 도지사. 그 다음에 관리 결정권자가 누가 된다고요? 시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누가 된다? 국장. 그걸 왜 자꾸 외우고 반복을 수천 번이나 반복을 하냐면 다 이런 파트에서 다 활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도 누가 되는 게 원칙이냐면 시도 대도시입니다. 예외적으로 누구도 가능하다 국장이 되더라. 그럽니다. 끝. 이게 다요. 그래서 야가 지정권자가 되는 겁니다. 원칙은 누가 되고요? 시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누가 된다? 국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누가 지정하는데? 라고 했을 때 이렇게 됩니다. 근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는데요.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두 개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공부에서도 여러분 둘 이상 놓으면 이거 매주마다 놓는데 원리가 똑같다고 했죠. 둘 이상 떴다 이러면 항상 뭐 한다? 협의. 협의, 맨날 오잖아. 협의가 되면 좋은데 협의가 안 되고 둘이 치고받고 싸우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어디서 해결하라고 했어, 항상? 위에서. 시도가 싸우니까 시도 위에 누가 있어요? 시도 위에 누가 있어? 국장이 있겠지. 예를 들어서 서울시하고 경기도가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야. 근데 해결이 안 돼. 그럼 누가 해결해야 돼요? 국장이 해결이 되겠지. 그래서 협의가 안 되면 누가 한다? 그때 국장이 해결한단 말입니다. 국장이 한다니까요. 협의가 안 되면 국장이 한다니까요. 두 번째, 어떤 경우에 국장이 할 수 있냐면요. 천재지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천재지변. 지진 나가 다 무너지고 난리가 났어. 그죠? 그때는 누가 개입한다? 국장. 국가 개입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국가가 도시개발 사업을 직접 개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누가 한다? 국가가 하니까 당연히 누가 해야 될까요? 국장이 하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안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국장에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좀 이따 볼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5가지 사유가 있으면 국장이 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됩니다. 끝. 자, 그래서 그게 여러분들 지금 어디 있냐면 지정권자 파트 196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볼까요? 다시 한번 봐요. 큰 복잡한 봐야 돼. 큰 흐름을 봐야 돼, 먼저.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 누구라고 돼 있어요? 시도 대도시가 원칙이죠. 누구라고요? 시도 대도시죠. 예외적으로 누가 된다고 밑에 나옵니까? 국장이 된다고 돼 있죠. 그래서 원칙은 누가 되고? 시도 대도시. 자, 읽어볼게요. 시도 대도시는 계획적 도시개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도시개발구역을 시도 대도시가 지정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근데 도시개발 사업을 밑에 양가로 이번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이 2개 이상의 시도 대도시, 2 이상의 시도 대도시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도 대도시가 만다 협의해서 지정할 자를 정하고, 협의가 되면 좋은데 협의가 안 되죠. 그러면 누구로 한다? 국장이 지정한다. 협의가 되면 좋은데 협의가 안 되면 당연히 국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누가 싸워요? 시도 대도시가 싸우니까 그렇습니다. 자, 국장은 다음 사유가 있으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시험에 진짜 많이 나왔죠. 이건 딱 5개거든요. 그러니까 암기 영역으로 들어오기에 너무 좋은 거라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외울 거 없어요. 이거는 첫 번째 누가 할 때?
아, 국가가 하니까 당연히 누가 해야 돼? 국장이 국가가 하는데 뭐 시도가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다음에 4번을 봐요.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 행정구역이 걸치는데 뭐가 안 될 때? 협의가 안 되는. 시도 대도시 간에 협의가 안 되니까 당연히 누가 해야 돼? 국가가 국정해야지. 그 다음 뭐가 발생하면?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되죠. 그래서 세 개는 외울 거 아닙니다, 이거는. 세 개는 외운 게 아니죠. 당연한 이야기죠. 객관식 시험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시면, 네 번째,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이 만다? 요청하죠, 요청. 누가 요청합니까? 관계 중앙이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요청할 때가 누구밖에 없어요? 국장밖에 없지. 요청이니까. 요청이란 말이 무슨 말인데요? 요청은. 그죠? 내하고 동일 레벨 또는 어디로 간다? 위로 갈 때죠.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위에는 누가 있어요? 없어. 그 위에 국장이 뭐 있어 있지. 중앙행정기관의 장하고 국장은 동급 레벨인데. 뭐 먼저 해야 됩니까?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니까 뭐로 한다? 국장한테 가야죠. 그 다음에 3번은요, 대통령 영의자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아니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면적이 30만 이상으로서 그게 뭐하고 밀접 관련있더라? 국가계획과 밀접 관련있대. 여러분, 공포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국가계획이란 말이 떴다 이러면 다 누구야? 다 국장 아이가. 무조건 국가계획 떴다 이러면 무조건 국장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국장한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어떻게 외워야 됩니까? 그냥 뭐 대충, 고개만 끄덕여도 객관식 답 찾는 지장이 없을까요? 그렇죠. 반드시 안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거는 어차피 외우게 돼 있습니다. 하다 보면 다 외우게 돼 있는데, 굳이 디테일하게 지금 안 외워도, 나중에 해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런 사유가 있으면 국장한테 만다. 국장이 만다 지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요청이 나오는데, 요청은 보니까 누구는 이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 영의정하는 바에 따라서 도계위 뭘 거쳐서 자문을 거치고, 자문 심의 아닙니다. 자문을 한 다음에 누구한테?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막을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시도가 누굽니까? 시도가 누구야? 지정권자. 시도가 누구예요? 지정권자. 그죠?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오네요. 그래서 시군구는, 그죠? 자문을 거쳐서 시도한테 요청할 수 있다. 그죠? 또 밑에 볼게요. 자, 이번에는 지정 제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제한이라는 말을 처음 봅니까? 본 적이 몇 번 있습니까? 제한이란 말을 처음 봅니까? 본 적이 있습니까? 본 적 있죠? 어디에서 봤어요? 그렇죠. 관리계획에서 지역 주민들이 입안을 제한한다 해서 나왔죠. 주민의 입안 제한, 관리계획 배울 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지, 산업, 지구, 입체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입안을 제한하면 제한받은 입안권자는 도계위 뭘 거쳐서 자문을 거쳐서 결과 통보기간 얼마? 45일 비용은 부담 시킬 수 있다. 그리고 제한할 때 주민이 입안을 제한했기 때문에 일정 숫자의 동의를 받으라고 되어 있죠. 기반시설은 면적이 얼마? 5분의 4고 그죠? 그 다음에 도시공개시설 입체복합구역도 면적 5분의 4, 나머지는 면적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정당성을 획득한 다음에 입안을 제한해라, 이렇게 배운 적이 있을 겁니다. 그 논리 구조하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한하고 구조가 똑같아요. 자, 볼게요. 자, 지정 제한은 보니까 누구한테 가는 데니까 국가나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사업 시행자는 국가 지자체 조합을 제외한 사업 시행자입니다. 사업 시행자가 대통령 영의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군구에게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막을 수 있다, 제한할 수 있다. 시군구입니다. 시군구가 누구예요? 시군구가 누굽니까? 좀 전에 배웠잖아. 시군구가 누구예요? 요청하는 사람인데. 요청하는 사람이 시군구인데요. 그죠? 그래서 시군구한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이번에는 뭐 한답니까? 제한할 수가 있대요. 누가요? 사업 시행자가. 지정을 제한하는 지역이 2개 이상의 시군구 행정구역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을 하는데 그게 행정구역이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어요. 즉 안양하고 과천 사이에 걸쳐 있더라. 그러면 제한서를 갖다 어디에 줘야 된다? 면적이 큰 행정구역에 시군구에게 제한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누구한테 제한서를 내라고요? 면적이 큰데 좀 돼요. 그리고 좀 전에 국장한테 지정을 제한하는 경우 하나 나왔었죠. 국장한테 지정을 제한한다. 자, 한번 볼까요? 국장한테 지정을 제한한다. 자,
3번 봐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입기관의 장이 면적이 얼마 이상 30만 이상으로서 그게 마오 밀접 관련이 있으면 국가기획과 밀접 관련이 있죠. 그럴 때는 국장한테도 제한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국장한테도 제한할 수 있네요. 국장이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랑 똑같은 말 또 나오네.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입기관의 장이 면적이 30만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면 그때는 국장한테 제한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라고 앞에 있던 문장에 함도 나옵니다. 그리고 제한할 때는 우리가 관리계획 위반 제한도 그렇지만은 제한자가 제한을 하면서 가지고 민간일 때는요, 정당성 요건, 갑이란 사람 혼자서 신도시 만들자라고 제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정당성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토지 소유자나 민간 사업 시행자 및 공동 출자법인에 해당하는 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는 면적이 얼마?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받고서 제한해라 말입니다. 그죠? 이거는 관리계획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수용 여부 통보는 결과 통보기간이 얼마더라? 1개월입니다. 1개월. 관리계획은 40일 안에 결과 통보해 주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한 달 안에 해주면 돼요. 그리고 비용은 부담 시켜야 합니까? 시킬 수 있습니까? 시킬 수 있다. 이런 나오죠. 그죠? 그래서 요까지인데, 자, 요거는 여러분들 지금 보면 처음에는 헷갈려요. 헷갈리기 때문에 정리를 제가 해드릴 거니까 저 좀 봐주시면 됩니다. 자, 논리구조가 보니까, 이름 논리구조가 나오네요. 지금 보니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누가 하는 데라니까? 원칙, 관리의 결정권자. 원칙 누구요? 시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누구도 가능합니까? 국장이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뭐 하더라? 요청을 하더라고요. 누가 요청하는 데라니까? 구가 요청을 하고 시군구에게 뭘 하냐면 제안을 합니다. 안을 제시하는 거죠. 누가 이러니까? 사업 시행자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근데 사업 시행자에서 누구를 빼버리냐면 국가나 그 다음에 지자체 그 다음에 조합은 뺍니다. 야를 제외한 사업 시행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왜 빼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래 돼요. 논리 구조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거꾸로 나오는데 논리 구조를 먼저 말씀드리면 사업 시행자 우리가 아는 걸 해볼게요. 사업 시행자인 주공이 주택공사가 신도시를 만들자라고 시군구한테 제안서를 내는 거예요. 제안을 받은 시군구에서 제안서를 검토를 해보거든요. 검토를 해보니까 제안서가 택다인 소리를 하는 거지. 그러면 제안서는 어디로 들어간다? 쓰레기통으로. 근데 제안한 내용이 타당성이 있는 거지. 그러면 누구한테? 시도한테 가가지고 요청하는 거예요. 요청서가 들어왔죠? 그럼 시도가 요청서를 보고 도시개발구역을 막을 수 있다? 지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서 타고 들어오네요. 사업시행자가 뭘 하면 제안을 하고 제안을 받은 누가 시군구가 뭐 하면 요청하죠. 그러면 요청을 받은 누가 그죠? 시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한다 지정하죠. 그러니까 대도시는 어떤 의미로 가면 되냐요. 대도시는 도한테 요청을 안 해요. 대도시가 제안 들어오죠. 그럼 대도시는 독자적으로 막을 수 있다? 지정을 할 수 있다. 이런 논리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 지정 파트가 여러분들 시험에서도 출제가 잘 되고 있고 여러분들 여기서 헷갈려버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파트를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건데 자, 앞으로 제가 약속해야 돼요. 약속. 요거는 시험 칠 때까지 요 하나 가지고 시험장 갈 거고 나중에 이게 이제 폭발력을 발휘하는 것은 내년 한 8월달 이후 되면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 가지고 요 파트는 정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하고 약속해야 돼요. 지금부터. 앞으로 제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누가 합니까? 이래 물어볼 거거든요. 시험에서 나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설명이다. 지정권자에 대한 설명이다. 등등 막 우리가 나올 거거든요. 그럼 고민하지 마.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누가 하는데? 라고 물으면 옆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누가 지정한다고요? 옆으로. 도시개발 지정을 누가 한다고요? 옆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누가 한다고요? 옆으로. 누가 한다고요? 옆으로. 누가 한다고? 옆으로. 누가 한다고? 옆으로 하면 끝이야.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누가 한다고? 옆으로 한다니까. 누가 한다고요? 옆으로. 도시개발 지정 누가 한다고? 옆으로. 누가 한다고? 옆으로. 누가 한다고? 옆으로. 도시개발 지정 누가 한다고요? 옆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누가 한다고요? 누가 한다고? 옆으로. 누가 한다고요? 옆으로. 누가 한다고? 옆으로. 외워야 돼. 요거 하나만 가지면 나중에 시험에 가니까. 자, 나머지는 논리로 가는 거예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누가 한다고요? 옆으로.
근데 지정권자가 누구더라? 관리계 결정권자입니다. 원칙은 누가 되고? 시도, 천천히 가는 거야, 이제. 천천히 봐. 예외적으로 누구도 가능하더라? 국장이 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그리고 시도에게 밑에 있는 누가? 시, 군, 구가 뭐 하더라? 요청을 하죠. 그리고 시, 군, 구에게 누가? 사업 시행자가 뭐 하더라? 제안을 합니다. 그거 갖다 붙이면 돼요. 됐습니까? 자, 사업 시행자에서 누구는 빼버린다? 국가, 또, 지자체, 또, 조합은 뺍니다. 왜 빼는지 설명드리니까 한번 들어봐봐요. 사업 시행자 중에서 국가는 제한을 안 해요. 왜냐하면 국가는 지정권자예요. 그러니까 제한할 필요가 없어요. 맞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지자체는요, 지자체 맨 밑에 누가 있냐면 시군구, 그 위에 누가 있다? 시도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지자체는 마음 된다, 요청하면 되고, 필요하면 마음 된다, 지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한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조합은 왜 빠지냐면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제한됐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할 때는 조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 조합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곳 안에서 좀 이따 근데 일정 숫자의 동의를 받아서 조합이 설립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합은 없어요. 지정되기 전 단계는 조합이라는 게 없어. 그래서 조합은 빼는 거라고. 이렇게 국가제조합을 빼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자 중에서 민간 부분의 사업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제한하면 정당성 요건이 필요하거든요. 갑 혼자서 하면 안 되거든. 그래서 면적이 얼마의 동의를 받아라? 3분의 2 동의를 받고 제한하고자 한 지역이 2개 이상의 시군구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죠. 2 이상의 시군구에 걸친다니까요. 그러면 제한서를 어디 줘야 된다? 면적이 큰 데 주면 돼요. 자, 시군구 제한서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들어오죠. 그럼 고민해 안 해? 고민한다니까요. 그때 관리객처럼 고민할 때 독립의 심의가 아니고 뭘 거친다? 자문을, 그래서 자문을 거친다는 말이 나오는 거야. 그리고 결과 통보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죠. 얼마나? 1개월. 네가 제한하는 바람에 우리가 증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증가 비용은 부담을 시킬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시도 대도시가 지정하고, 시도 대도시는 지정하려고 하는 지역이 2개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많은데 되면 좋은데 협의가 안 되고 막 싸우잖아, 시도가. 그럼 누가 heb힌다? 국장이 heb힙니다. 어떤 게 국장이 하는데요? 국가가 할 때 뭐가 발생하면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되지. 그 다음에 국장에게도 뭐 한다? 제안할 수 있어요. 국장에게도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안은 항상 누가 하냐면요, 사업 시행자가 제안하는 거예요. 사업 시행자가.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안하는 사람은 모든 사업 시행자가 아니고 공공기관의 장이나 정부 출연기관의 장이 면적이 30만 이상이 되고 그게 뭐하고 밀접 관련이 있으면 국가계획하고 밀접 관련이 있으면 국장한테 제안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누구한테 제안해야 돼? 시군구한테 제안해야 돼요. 그리고 국장한테 요청하려고 그러면 그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장한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 아까 봤던 이 복잡한 내용이 한 방에 정리됩니다. 근데 이걸 개별 내용으로 정리하면요, 이거 시험 치는 날까지 정리 못 하고요. 결국은 이게 캐션 마크인 상태에서 시험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놓으면 그날로 그냥 틀립니다. 깔끔하게 틀려 놓습니다. 이거는 임상실험을 20년간 해봐서 내가. 근데 가장 부작용이 없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누가 하는데요? 요거 하나면 돼요. 요거 가지고 연습하면 돼요. 그럼 나중에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거든요. 다음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하면 시험지에 화살표가 찍 그리지 갈 거야. 그렇게 되게 돼 있어, 이거는. 이 그림이 나온다고. 그럼 보인다고. 요거 뭘까? 자, 이거 거꾸로 할게, 이제. 자, 누가? 사업 시행자가 누구한테? 시군구한테 뭐 하면? 제안하겠죠. 제안받은 시군구가 누구한테? 시도에게 뭘 하면? 요청하겠죠. 그럼 야가 뭐 한다? 지정을 하는 거예요. 됐죠? 자, 누가 한다고? 사업 시행자가 제안한다니까요. 사업 시행자에서 누구는 빼고? 민간에 제안할 때는 정당성 요구에서 동의 얼마? 3분의 2.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면 서류는 어디에 내야 돼? 큰데. 그 다음에 제안 들어왔기 때문에 도교의 심의를 거쳐 자문을 거쳐. 자문. 그죠? 결과 통보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 해줘야 되죠. 며칠? 1개월. 비용은 부담 시킬 수 있죠. 됐죠? 그러면 제안했어, 안 했어?
제안받아가 요청해서 안 했어. 했죠. 그럼 지정을 누가 한다고요? 시도, 대도시, 시도. 대도시는 독자적으로 지정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누구도 할 수 있어, 예외적으로. 국장이 할 수도 있다니까요. 국장이 하는 경우로서 첫 번째, 시도, 둘 이상의 시도, 대도시에 걸치는데 둘이 협의가 안 돼. 그럼 누가 해야 돼? 국장이 해야 되죠. 뭐가 발생하면? 천재지변. 누가 하면? 국가가 하면 국장에게도 말할 수 있다고. 제안. 국장에게도 말할 수 있고 요청. 끝. 다 했는데요. 다 했는데. 처음 하는 대로 되는데 뭐. 이 정도면 되는데. 앞으로 이걸 갖다 100번을 하고 시험장 갈 건데. 누가 지정한다고? 도시개발은 누가 지정한다고요? 옆으로. 자꾸 이렇게 연습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배울 때 논리구조를 먼저 만들어 놓고요. 외우는 거는 금방 외웁니다. 문제는 논리구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외우는 거하고 논리구조가 안 된 상태에서 외우는 거는 머릿속에 남아있는 체계가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그러니까 논리체계가 돼 있으면요. 암기했던 내용이 안 무너지고 딱 콘크리트가 돼요. 근데 논리구조가 없는 상태에서 막 외우잖아. 그러면 그게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 자체만 무너지면 되는데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비슷한 것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섞여버린다고. 나중에 이제 못 찾게 돼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면 못 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나중에 9월달 되면 제가 수없이 봅니다. 수없이. 그리고 저한테 수없이 그것 때문에 상담 신청을 하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때 되면 방법이 없어요. 왜냐면 시계반을 거꾸로 돌릴 수는 없거든.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그때는 6과목을 다 해야 되는데 그걸 갖다 뜯어 고칠 수도 없는데 처음부터 그걸 잘못해버리는데 뭐 어떡하라고. 근데 이거는 수업하면서 누누이 제가 말씀드리는 바거든요. 그래서 처음 할 때 자꾸 시험에 뭐가 나오는 대로 궁금해하지 마시고 전체 틀을 가져가는 것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됩니다. 자, 도시개발 한번 더 할게요. 도시개발구역 누가 지정한다고요? 어우 잘한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지정하는지가 나오는데 그거는 아래로 지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어떻게 지정한다고요? 아래로. 그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은 옆으로, 지정권자는 옆으로고, 지정하는 절차는 아래로입니다. 아래로.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하냐면, 기초사입니다. 그 다음에 의견 듣습니다. 그 다음에 협의합니다. 그 다음에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고 했다는 사실을 고시하면 게임 끝입니다. 근데 지정권자가 누구냐면, 원칙 누구야? 시도, 대도시. 예외적으로 누구야? 국장이죠. 원칙 시도, 대도시거든요. 그런 협의 심의는 어떤 라인을 타고 간다? 지방 라인을 타고 갑니다. 그죠? 기초사 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이거 하면 돼요. 요거는, 공법에서는 기초사는 전부 다 의무거든요. 근데 도시개발구역 지정에서 기초사는 재량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의견 청취는요, 관리계 의견 청취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관리계 절차를 그대로 가져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끝! 다 해버렸습니다. 이게 도시개발구역에서 지정 권한자하고 지정 절차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자, 다음 할게. 도시개발구역은 누가 지정한다고요? 누가 지정한다고? 옆으로. 누가 지정한다고? 누가 지정한다고? 그래. 누가 지정하냐면 옆으로 이렇게 지정되는 거예요. 어떻게 지정된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입니까? 요 앞에가. 자. 제일 먼저 뭐 하던가요? 사업 시행자가 뭐부터 하던가요? 제안. 누구한테? 제안받은 신고가 요청. 누구에게? 시도, 대도시. 그죠? 예외적으로 누구도 가능하더라? 국장. 됐죠. 끝.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한다고요? 아래로. 제일 먼저 뭐 하고? 그 다음 뭐 하고? 그 다음 뭐 하고? 그 다음 뭐 하고? 관리계획 제대로 공부하면 공부할 게 없다니까. 국토계획법에 있는 내용을 다시 이야기하는데요. 공법은 국계법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야. 나머지 논리가 왜 그런지만 논리 그 차이점만 제가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그건 다 이야기 드립니다. 그러니까 국계법에다가 진짜 공을 좀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공법은 그게 돼 있으면 공법은 국토계획법이 시험 출제는 12문제로 30%밖에 안 되는데 공법 전체 양에서는 60%가 국토계획법입니다. 60%. 60%. 국계법이 무너지면 공법은 다 무너진다고 보시면 돼요. 도시개발법을 포기하고 시험에 합격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무 상관없어요. 건축법을 포기하고 우리 공법 시험에, 그죠? 우리 공인자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다. 건축법이 7문제밖에 안 나오는데 뭐 3, 3, 3, 3, 3 찍어보면 돼요. 그럼 다 틀리면 돼 그냥. 뭔 말인지 압니까? 국토계획법을 포기하고는 시험에 합격할 수는 없어요. 국계법을 포기하면 공법은 과락이 나옵니다. 과락.
예? 근데 건축법이나 정비법이나 개발법, 뭐 농지법 이런 거 포기해도 아무 상관없어. 학교하는데 아무 상관 없어.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그 국회법을 중심을 세워놔야 됩니다. 항상. 자, 그 다음에 어디에 하느냐 이거죠. 어디에. 자, 그 다음에 어떤 규모로 할 것인가인데. 자, 볼까요? 한번 해볼까? 도시개발국 누가 지정한다고요? 누가 지정한다고? 옆으로. 어떻게 지정한다고요? 아래로 해서 도시개발구역이 뭐 된다? 지정이 됩니다. 보입니까? 누가? 사업 시행자가 뭐 하면 제안을 받은 시군구에서 뭐하고? 요청하죠. 그죠? 그러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누가 하는 게 원칙이라고요? 그렇지. 예외적으로 누구도 가능하고 국장이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지정하냐면 아래로 제일 먼저 뭐하고? 그렇죠. 그 다음 뭐하고? 그렇죠. 의견 듣고 그 다음 뭐하고? 협의하고 그 다음 뭐 한다? 그렇지.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한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누가 어떻게 지정하는지는 배웠어요. 그럼 어디에 지정하는지 배워요. 어디에? 도시개발 어디 지정할까요? 어디 지정할까? 신도시를 어디 지정할고? 신도시 어디 지정할 거야? 우리나라에 지정되는 거야. 신도시는 우리나라에 지정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요 어딘가가 지정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요 어딘가가 도시가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비도시가 될 수도 있어, 없어? 있어요. 도시가 될 수 있고 비도시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도시가 지정이 되죠, 그죠? 그러면 용도 지역상 면적 제한을 받아요. 면적 제한을.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지역에다가 신도시를 지정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됩니다. 최소 면적이에요. 공업지역에 지정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면적이 얼마나 되냐면 3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비도시에 지정할 때는요, 최소 면적이 얼마나 된다? 30만 제곱미터 이상은 돼야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면적 제한은 면적입니다, 면적. 비도시가 어디를 말해요? 비도시가 어디를 말해요? 비도시가 어디를 말해요? 그러니까 도시가 아닌 지역이 비도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죠? 계획 비도시가 어디를 말하는데 탁 치는 순간에 머릿속에 팍 지나가야 돼.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농림자연환경 보전. 시험은 비도시로 안 나와요. 계획관리 지역의 신도시 도시개발구 지정할 때는 면적이 20만 제곱미터만 지정할 수 있다 이러는다고. 그러면 계획관리 지역이 비도시인지를 모르면 문제가 해석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용도지역 21개가 자연스럽게 완전 숙지가 돼줘야 돼요. 툭 치면 툭툭툭 나와줘야 돼. 그 그림이 탁탁탁 나와줘야 된다니까. 그래서 요 면적이 됩니다. 근데 요 면적은 여러분들 어려운 면적이 아니죠. 그죠? 외웠죠? 그죠? 주, 상, 자, 생, 1만 이상. 주상자 생일. 뭐 할 때 배웠죠? 주상생일 언제 배웠죠? 응? 주상자 생일. 개발행위 허가에서 규모의 적합성 하면서 배웠잖아요. 기억 안 나죠? 안 나도 괜찮아. 안 나도 돼. 안 나도 돼. 이런 것도 기억 나면 안 좋지. 안 좋은 건 아니지, 참. 안 좋은 건 아닌데, 안 나도 상관없어. 나중에 어차피 다 알게 될 거라서 괜찮아. 너무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러니까, 맞다. 한 적 있다. 요거만 알면 돼요. 자, 어디로 가보시냐면요. 확인할게요. 167. 167로 가봐라. 이렇게 보면 개발행위가 있어. 허가의 기준 있죠? 허가의 기준에 첫 번째, 토지 형질 변경 뭐에 적합해야 한다? 면적에 적합성 돼 있어? 안 돼 있어? 돼 있죠. 그 안에, 박스 안에 박스 또 있죠? 그죠? 칼라로 된 박스 있죠? 그 뭐라고 돼 있어요? 주, 상, 자, 생, 1만, 미만. 동글동글 해놨어? 안 해놨어? 해놨죠? 누가 했어? 내가 했어? 내가 했다니까. 여러분들 했잖아. 그 다음에 자, 보, 5천 미만. 나머지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은 얼마? 3만 미만. 이런 거 오잖아요. 그죠? 똑같네. 그 미만이 아니고, 그건 행질빙의할 때 개발행위 규모의 적합성인데, 이상이 되니까 신도시 최소 규모가 돼요. 신도시 최소 규모. 1만 이상은 된다. 공업지역은 아까 개발행위에서 얼마예요? 3만이죠? 요거는 3만 이상. 근데 비도시가 얼마입니까?
30만 제곱미터, 최소 30만 제곱미터는 돼야지 신도시로 나올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주, 상, 자, 생,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 비도시는 30만 이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답니다, 이거. 없어. 그럼 금방 해요, 이것도. 그러니까 국계법에서 또 가져왔네. 아, 계속 국토계획법에서 가져와 써먹네. 주, 상, 자, 생, 1만 이상. 공업지역은 3만 이상. 비도시는 30만 이상이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은 어디 지정한다고요? 누가 지정한다고 하면 돼? 누가? 옆으로. 어떻게? 아래로. 어디에? 우리나라에. 규모는 주, 상, 자, 생 1만 이상. 공업은 3만 이상. 비도시는 3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지정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지정해서 그럼 어떤 효과가 있는지, 지정하면 이제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보니까. 자, 효과 한번 볼래요? 절차는 아까 했습니다. 나와있죠? 기초서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 듣고, 그 다음에 협의하고, 의견 정지 방법은 똑같고,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한다. 그러고 고시하면 된다. 규모, 주, 상, 자, 생 1만 이상. 그 다음에 공업은 3만. 비도시는 얼마요? 비도시는 30만. 너잖아. 공업지역은 3만. 뭐 이런 것들은 뭐 출치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다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9월달 되면 책이 얼마나 이상한 데 줄쳐놓으면 책이 얼마나 유치해지는 줄 압니까? 그 다음 됐고요. 그 다음에 효과거든요. 효과. 이거 시험에 잘 놉니다. 도시개발 지정 효과 나오네요. 효과. 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이 되면 당의 도시개발구역은 국계법에 따르는 다 또 나왔다. 국계법 징글징글하고.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로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이런 겁니다.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로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말 보는 순간에 뭐가 생각납니까? 그렇지. 이쁘게 개발하는 거. 아, 잘한다. 그래서 신도시가 지정되면요, 용도지역이 바뀌어버려요. 도시지역으로. 그리고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간주를 해버립니다. 다만 국계법에 따라서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이미 지정되어 있든지 칠학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럴 때는 뭐 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 말이 무슨 말이에요?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효과가 발생 안 한다. 즉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이 말입니다. 자, 요건 이제 의미를 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약간 이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요 설명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저한테. 저 좀 봐주실래요? 자. 여기에 용도지역이 만약에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천천히 합시다. 천천히.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전체 토지 면적이 20만 제곱미터가 있어요. 20만 제곱미터.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지정할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여기를 신도시로 지정하려고 한다니까요. 지정할 수가 있다, 없다? 지정할 수 없죠. 비도시는 면적이 얼마나 돼야 되겠나? 30만. 그 면적 탈락입니다. 안 됩니다, 이거는. 잘하시네. 자, 근데 여기 이제 면적을 재보니까 면적이 20만이 아니고요. 50만 제곱미터가 있는 거야.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으로 여기를 지정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누가? 아, 왜 그래? 자꾸 옆으로. 여기를 옆으로 지정한다니까요. 사업 시행자가 뭐 하면? 제안받은 시군구에서 뭐하고? 요청하고, 그러면 시도 대도시가 여기를 뭐 한다? 지정을 한다니까요. 어떻게? 거래로. 기초사하고, 지정하기 위해서 기초사 해야 돼. 의견 듣고, 협의하고,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한다니까요. 그 면적이 얼마? 50만이죠. 그럼 지정할 수 있는 거야. 지정이 된 거야. 언제? 오늘 된 거야, 오늘. 12월 23일. 된 거야.
자, 됐죠? 지정을 하니까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요. 아까 도시개발구역 지정 효과가 나왔죠. 효과는 뭔데 나오니까 도시 지역과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이렇게. 본다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간주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냥 지정되는 순간 이렇게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12월 22일,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용도지역이 뭐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의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의 규제를 받는 겁니다. 맞습니까? 근데 도시개발구역이 오늘 지정이 됐거든. 지정이 되니까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에서 뭐로 바뀌빈다? 도시로 바뀌는 용도지역이 뭐냐? 변경이 오는 거예요. 변경. 용도지역을 변경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돼? 정지하면 아니다 이거. 인터넷 강의 듣는 분들 헷갈린다 지금.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에서 도시로 변경이 되잖아. 용도지역을 변경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돼? 관리계획 절차, 이반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야 바뀌는 거예요. 다 배운 거야, 이게 지금. 관리계획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돼. 그래 용도지역을 바꿔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관리계획 절차인 이반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쳐서 안 거쳤어? 생략했잖아. 그걸 안 해도 도시로 바뀌었잖아. 그래서 본다 이란다는 게, 이 본다란 말은 관리계획 절차를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안 거치고도 도시가 대핀다고. 23일 날.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지정하려고 하면 어떻게 지정해야 돼? 관리계획 절차 거쳐야 되잖아. 근데 이 절차를 거쳐서 안 거쳐서? 안 거치고 된다는 이야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도시개발구역 신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면 여기는 용도지역이 이제 도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신도시를 만들 때 의미는 뭐냐면 지구 단위 계획으로 지정된 것을 본다는 것은 신도시를 만들 때 그냥 만들지 말고 이쁘게 만들어라 이 말이지. 그런 의미가 여기 숨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여기에 이미 여기가 칠학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든지 이미 지구 단위 계획구역이 지정이 돼 가지고 여기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미 했어요. 그럴 때는 이런 효과가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하지 않다. 이래 놓는 거죠. 칠학지구가 뭐야? 칠학지구가 뭐야? 봐, 다시 강조한다. 국계법에 있는 개념이나 용어가 안 되면요, 해석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암기도 안 되고 맨날 헷갈리 빈다고. 그러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이런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을 갖다가 국토계획법에서 숙지를 하고 이 파트로 넘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할 때 국토계획법을 가지고 수업을 갖다 5주 넘게 수업을 했다니까. 아주 기초적인 걸 가지고. 아직 한 개도 안 늦었거든요. 지금부터 당분간은 어디에 초점 맞추는 공부를 해라? 국토계획법을 완전히 익혀요. 국토계획법이 딱 되잖아. 그러면 개발법 정리하는데 반나절이면 끝나. 반나절. 건축법, 주택법은 하루만 공부하면 돼. 그러면 게임이 다 끝나버려요. 근데 국계법이 안 되잖아. 그러면 그 개발법 첫날만 한번 외워봐라. 그 서 있는지. 무너지고 돌아서면 무너지고 돌아서기 전에 무너지고 외우다가 잠 오고 욕 나오고 침 뱉고 그러다가 포기합니다. 공법은. 공법 포기 지금 여러분들 이거 제가 수업할 때 진짜 잔소리 많이 하는데 공법을 포기하면요 2차를 포기하는 거고요. 2차를 포기하면요 1년 공부를 몇 년 하게 됐다? 2년을 한단 말입니다. 2년. 근데 쉽게 가는 방법이 있다니까. 쉽게 가는 건 어려운 게 아니고 국토계획법을 좀 많이 해라. 그래서 자꾸 마르고 닳도록 계속 해라. 그러면 하반기에 공법 공부하기가 편해진다. 라는 말씀을 또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요 의미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할게요. 자, 계획관리지역에 면적이 50만 이상 통과했죠? 그럼 지정할 수가 있다. 지정하니까 도시지역과 지구 단위가 지정된 것으로 본다. 하지만 이미 뭐가 지정돼 있고 또 지구 단위가 지정돼 있죠. 그럴 때 그런 효과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도시가 되고 지구 단위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어디까지 끝이 났냐면 효과까지 끝이 났습니다. 분할하고 결합은요 별게 아니고 도시개발구역을 나눌 수도 있다 없다? 있고 나누어진 것을 합쳐서 신도시를 만들 수도 있다 이겁니다. 이게 분할과 결합이거든요. 그래서 분할인데 여기 보니까 도시개발구역 안에서 개발행위가 나오죠. 이거는 여러분들 개발행위에서 다 배운 거예요. 개발행 협파 때에서 배웠죠.
건물의 건축이나 공정물의 설치, 토지 형질빙이나 토속設置, 토지 분할이나 물건을 쌓아 올리는 행위를 할 때는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하나 더 추가되네요. 축복을 벌치하거나 식지하는 행위도 뭐 받아라? 허가 받아라. 이건 또 7번 동안에 치면 돼요. 볼 거 없어. 이거는 안 봐도 돼. 개발이, 국토개법의 개발행위를 정리하면 자동 정리야, 이거는. 자동 정리라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아시면 돼요. 나중에, 지금 안 해도 돼요. 넘기시면 돼. 한 방에 1분 만에 정리합니다, 이거는. 근데 국회법의 개발행위가 돼 있어야 돼. 그러면 와가지고 컨트롤 C, 컨트롤 V 또 갖다 붙이면 돼요, 이것도. 그 다음에 분할 결합. 자, 분할은 뭐 하는 거야? 그렇죠. 결합은? 그렇지. 와, 분할이란 말도 하고 결합도 안 해. 자, 볼게요.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 효율적 추진과 경감 보호를 위해서 필요할 때는 둘 이상의 시행지역으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결합해서 한원화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필요한 사항은 요건으로 정하는데 요건 논해요. 요건에 뭐라고 논해?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의 지역으로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 효율적 추진에서 필요하던 영역으로서 분할 후 면적이 얼마나 돼야 돼? 1만 이상인 경우랍니다. 줄만 쳐놓으면 돼. 왜 하필 1만일까? 분할되고 나서 1만원 돼야 돼요. 면적이. 그죠? 뭐? 그죠? 1만이 무슨 면적이라서? 최소 면적. 주, 상, 자, 생 1만 이상. 공업 3만 이상. 비도시 30만 이상이거든. 최소 면적이거든. 결합할 때도 얼마 이상? 1만 이상인 하나의 지역이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된 경우에 결합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끝. 그 다음에 해제 사유가 나올 겁니다. 아마. 해제인데 해제는 여러분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지금 안 해야 돼. 나중에 요것도 외우는데, 도시개발 해제 사유가 시험에 간혹 가다 나오거든요. 이거 외워야 되는데, 외우는데 걸리는 시간은 1분. 1분이면 한 방에 해야 된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쉴까요? 예, 좀 쉬었다가 사업 시행자로 들어갈게요. 사업 시행자.